기침이나 콧물 등의 증상 없이 단지 고열만으로 해열제나 항생제를 쓴 경우에도 일주일 이상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가와사키병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최근 5살 이하 어린이들에게 소아 심장병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와사키병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와사키병은 6개월에서 5세 사이에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급성 열성 질환입니다. 일본 소아과 의사이신 가와사키 씨가 1967년에 발견한 이후에 명명된 병인데요. 아직까지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감염이 있고 난 후에 생기는 면역학적 반응이 감염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일부의 경우에는 유전적 소인이 있다든지 환경적으로 작용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병의 증상으로는 5일 이상 지속되는 발열과 결막의 충혈, 그리고 입안에 발적과 함께 입술이 갈라지거나 벌겋게 되고요. 임파선이 부을 수 있고 온몸에 발진이 생길 수 있으며 초기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있는데 붓거나 후기가 되면 허물처럼 벗겨지는 게 특징일 수 있습니다. 가와사키병은 육안으로 관찰되는 주요 증상 6가지 중 5가지가 일치하거나 심장 초음파 소견 등을 참고해 진단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증상 중 2~3가지만 일치하거나 시차를 두고 하나씩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 조기 진단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고열로 관상동맥에 염증이 생기고 또 혈관벽이 늘어난 후 두꺼워진 혈관벽에 혈소판이 침착돼 혈전이 생길 수도 있고 드물게는 심장혈관이 좁아져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와사키병의 치료는 비교적 간단해서요. 대용량의 감마글로빈 주사와 함께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감마글로빈을 투여하게 되면은 다음날 되면 열이 떨어지면서 합병증, 관상동맥에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훨씬 줄여줄 수 있는 작용을 하고요. 또 고용량 아스피린을 쓰는 경우에는 해열이 되며 항염증 작용으로 인해서 발열이 빨리 되게 되고 하루에 3~4회 정도 아스피린을 주게 됩니다. 열이 떨어지고 난 후에는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용량으로 바꾸게 되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것을 한 2~3개월 정도 투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기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합병증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늦어도 열이 난 이후에 열흘 이내에는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또 재발을 한다거나 가와사키병으로 인해 확장된 관상동맥이 이후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인데요. 감마글로빈의 경우에는요, 합병증이 거의 없고요. 고용량의 아스피린을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에는 간에 이상이 온다든지 뇌에 증세가 생기는 라이 증후군이라는 아주 드문 합병증이 올 수는 있지만은 저용량으로 아스피린을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와사키병의 합병증으로 관상동맥이 늘어났거나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에 제한을 가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통상적인 환자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은 관상동맥 병변이 없더라도 조기에 가와사키병을 앓았던 경우에 성인이 됐을 경우에 동맥경화증이 잘 온다는 보고가 있어서 성인이 될 경우에는 급연을 한다든지 이런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는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등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와사키병은 합병증이 무서운 질환이지만 진단과 초기 대처만 빠르다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기침이나 콧물 등의 감기 증상 없이 고열만 지속된다면 반드시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 365였습니다.